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양도소득세 제1편 그 총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고요, 여러 편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그 1편 총론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중 하나가 소득의 구분이고요, 이는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득 관련 세금입니다. 소득 관련 세금은요,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의 일종인 지방소득세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개별 세무상담은 세무사님께 하셔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소득의 구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그럼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이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괄호 처리해 둔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2025년 1월 1일부터 추가가 되어서 총 4가지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은 제외시키게 되면은 3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3가지 윤곽부터 파악해 보면요, 종합소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입니다. 이 3가지 가운데 있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2가지는 말입니다,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해서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 또한 분류과세로서요,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87조의 내용들이 바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은요, 제2장이 아니라 다른 장에 규정되어 있을 텐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는 제88조부터 제118조의 18까지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그럼 이쯤 해둔다면은 이제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종합소득이라는 거 바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체 윤곽 파악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종합소득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6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배사 근년기입니다. 2의 배수는 4입니다. 2의 배수는 4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면 오랫동안 기억을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연기라는 것은 늘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이 6가지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들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라는 것은 이자 소득을 나타내고요. 배라는 것은 배당 소득을 나타내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종합소득 속에 뭉뚱그려 가시하지 않고요. 분리하여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하여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규정이 필요하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라는 것은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인데요. 그 가운데 있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하나는 공급업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임대업이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 말입니다. 공급업은 다시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 일명 건설업이라고도 하죠. 로 나누어집니다.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건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이고요. 연이라는 것은 연금소득이고요. 이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종합소득의 구성 요소를 기타소득, 그 나머지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2배사만 도입해서 근연기 한다면 종합소득 6가지의 종류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소득의 구분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소득 관련 세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바로 과세 주체, 과세권자에 따라서 말입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될 때 국세로 분류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 과세권자인 경우에는 지방세로 구분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소득 관련 세금도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는데요. 국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고요.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지방세로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이 붙었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서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주체, 과세 권자에 따라서 구분된 것인데요. 국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과세 주체, 과세 권자입니다. 그로서 부가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세는 내국세도 있고 관세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국세, 부가 징수 주체는 당연히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국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 국세청과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관세청과 그 예하 세관에서 처리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방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 과세 권자인 것입니다. 예를 세 가지 들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예를 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요, 지방자치단체인 특광도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입니다. 이들과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 과세 권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광도 자체에서 부가 징수를 하지 않고요. 특광도에는 그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위임을 합니다. 당신들이 조금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득세의 부과 징수는 시군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한다면 부산광역시청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그 구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입니다. 이 또한 지방세의 일종으로서요. 그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 구, 이번에는 구가 들어갑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 즉 과세권자입니다. 그리고 구라는 것은요, 그 자체에서 부가 징수합니다만은 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자체가 부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군에서 부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의 위임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에 재산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세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 과세권자인데요. 특별시의 경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죠. 특별시의 경우만 시와 구가 공동과세를 합니다. 시와 구가 공동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